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독일어의 반말과 존댓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 독일어에 반말, 존댓말이 있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독일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시죠? 독일어의 duzen, 그러니까 상대방을 du라고 칭하면 그거는 반말에 해당하고, siezen, 상대방을 sie라고 호칭하는 거는 존댓말이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말의 반말, 존댓말 개념하고 독일어의 duzen, siezen 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반말, 존댓말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함부로 반말을 쓰면 기분 나쁜 상황이 정말 많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duzen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예의 없고 반말 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duzen을 쓰면서도 충분히 공손하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접속법 이식을 쓴다든지 단어 선택을 조금 가려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반대로 siezen을 쓰면서도 충분히 불손하게 막말로 뭐가지 없다라고 하죠.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존댓말 따박따박 쓰면서 욕 한마디도 안 하고도 상대방을 충분히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우리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공손하게 말할 거야, 나는 정중하게 말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너무 siezen만 고집을 하다 보면 독일 친구들, 또 이제 소심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은 약간 거리감 느낀다? 제가 약간 나한테 sich distanzieren, 거리 두네? 이렇게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뒤에 가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결국 눈치죠.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duzen과 siezen을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siezen이 일반적인 경우부터 볼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duzen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siezen을 써버렸다. 그러면 그냥 좀 어색하고 웃기고 마는 거지만, 반대로 siezen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duzen을 해버렸다. 그러면 저 사람 좀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관계들에서는 siezen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선생님과 제자, 물론 유치원 선생님과 애기들 사이에서는 굳이 siezen 하지 않아요. 그냥 애기들도 선생님한테 이름으로 부르고 선생님도 반말하시고, 물론 요거는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대체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gymnasium 정도 된다, 그러면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siezen 하시고 제자들도 선생님께 siezen 합니다. 교수님과 학생, 무조건이죠. 근데 여기는 왜 학생이라고 쓰고 여기는 왜 제자라고 썼을까요? 아무튼 이 교수라는 직책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존경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독일에서는 이 교수 타이틀을 달기도 무지하게 힘들고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다가 대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성인이죠. 아무튼 이 경우에는 무조건 siezen을 하는 게 기본이고,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siezen, 그 다음에 어디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손님 사이에도 siezen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죠. 먼저 공적인 관계고 일과 관련된 관계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상하 관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상사와 부하 직원을 놓고 보면 평등한 관계다라고 말을 하긴 힘드니까 그런 관계들에서는 일단 siezen이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실수하실 일은 최소한 없을 거예요. 아무튼 요걸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는 회사인데 좀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에 약간 젊은 회사, 스타트업, 그런 회사들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수평적이기 때문에 siezen을 아예 안 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siezen이 됐든 duzen이 됐든 상호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사니까 난 너한테 duzen 해도 돼. 대신 넌 나한테 siezen 해야 돼. 요건 조금 이상해요.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니까 학생들한테 duzen 하고, 반대로 학생들은 siezen 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에요. 상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상호적으로 서로 간에 siezen을 쓰다가
직급상으로 더 높은 사람 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이제 도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 그때부터 서로 상호 간에 도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제안을 한다는 게 이제부터 우리 같이 도짠 합시다 라는 거지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요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도짠이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냐? 먼저 가족들끼리 요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존댓말을 거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는 어머니 아버지께 공손하게 한답시고 존댓말 쓴답시고 지읒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를 낳아주신 저와는 이촌 관계이신 연세가 지긋하신 거기 노인분 약간 요렇게 부르는 느낌? 할머니한테 지읒을 하면 되게 거리감 들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 고모든 그냥 다 통틀어서 도읒을 합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도읒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초, 중, 고, 대학생 다 상관없이 그리고 기타 캐주얼한 사이라고 썼는데 뭐 언제 다 나열하긴 힘들지만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 예를 들면은 뭐 소개팅에서 만난 사이다? 처음 봤으니까 존댓말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뭐 그런 사이에서도 그냥 도읒 하시면 됩니다 독일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정당 당원들 간에는 전부 도읒을 합니다. 이게 저희 정당만 그런지 남들 정당도 다 그런지는 모르는데 웬만하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당에서 알바를 할 때 되게 높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 정당 소속이긴 한데 이미 뭐 그 지역에서 되게 이름난 정치가셨는데 저같이 어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쪼무레기 평당원들도 다 도읒을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그걸 보고 약간 문화 충격이랄까? 컬처 쇼크랄까? 문화 컬처랄까? 약간 그런 걸 받았던.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처음 보는 사이, 뭐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았다든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든지 이렇게 처음 보는 사이라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나이대가 그냥 나랑 좀 비슷하겠다. 그냥 서로 도읒 자연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조건 지읒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또 no risk, no fun 이라고 너무 안전한 길로 가다 보면 또 너무 거리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독일에서 이미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나 독일에서 대학 다니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대학에서는요, 선후배 상관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요. 물론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우리 귀여운 에아스티들 왔다 하면서 되게 챙겨주고 우쭈쭈 해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선배라고 해서 지읒 해야 되고 후배라고 해서 뭐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평등하게 다 같이 대학교 내에서는 도읒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언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독일어로 댓글 달아주실 때 지읒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막 우리 정도 사이라면 구독자 유튜버라는 사이라면 어느 정도 도읒을 해도 되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독일어로 제작을 할 때는 여러분께 Hallo ihr Lieben 또는 뭐 Ich danke euch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도읒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상대방은 du라고 자꾸 하는데 나 혼자만 계속 sie라고 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 하는 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Du Arschloch ist leichter gesagt als Sie Arschloch. 이게 비속어라서 좀 죄송한데 대충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나쁜 놈. 도읒 하는 사이에 야 이 나쁜 놈아 하는 게 지읒 하는 사이에 야 이 나쁜 놈님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쉽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독일 사람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도읒은 뭔가 거리감이 좀 없고 친밀감이 큰 그런 반말의 느낌, 그리고 지읒 하면 거리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댓말의 느낌이다.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도읒, 지읒이 우리말의 반말 존댓말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에밀리 맷 Y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